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김호연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수업 마지막 시간이네요.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오늘 할 내용도 되게 짧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은 20분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는 20분씩 이제 화면 올렸는데 이번에는 한 10여 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주의 깊게 들으시고 중요 개념들 몇 가지만 챙기면 되니까 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80페이지고요.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관련되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말도 아니고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은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게 좋은 걸까요? 낮은 게 좋은 걸까요? 당연히 높은 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을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큰 개념으로 보시면 위에서부터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순서대로 개념이 확장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텍스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종 사이에서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다시 같은 종 내의 형질의 다양함을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종이라고 하는 건 개체군 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체군 내의 형질의 다양함을 나타내는 거고요. 개체군 내의 형질이 다양한 이유는 당연히 이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 암호, 즉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고양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같은 종인 고양인데 어떤 고양이는 회색이고 또 어떤 고양이는 또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네, 노란색으로 하고 어떤 고양이는 이런 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록색이라고 해볼게요. 고양이라고 하는 종은 같은데 얘네들의 표현량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만 더 추가로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인데, 유성생식, 무성생식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당연히 유성생식이 되겠죠. 유성생식 같은 경우에는 감수 분열을 통해서 유전자들이 이제 대립 유전자들이 조합이 달라질 거고 무작위적인 교배가 일어날 거고, 또 우리는 배우지는 않지만 교차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양함은 종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개체군 내의 다양함이었다면 이제 종의 다양성은 군집 내에서 얼마나 많은 개체군들이, 다시 얼마나 여러 가지 종들이 존재하느냐를 판단하는 걸 우리가 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여러 가지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 다양성의 판단 기준은 당연히 종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군집 안에서 종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이제 분포 비율도 고려를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신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 개의 군집이 있다고 할게요. A, B, C 군집이고요. 넓이는 편의상 다 똑같다라고 할게요. 그럴 때 이제 A하고 B하고 C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종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 A, B 중에서 누가 종 다양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A가 더 높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A는 네 가지 종이 있고 B는 두 가지 종밖에 없잖아요. 자, 다시 B하고 C 중에서는 누가 종 다양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C에 종이 네 가지 종이 있고 B 지역에는 두 가지 종밖에 없으니까 이제 C가 종 다양성이 높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건 A와 C 지역 중에 어디가 더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느냐라는 거죠. 물론 둘 다 네 개의 종이 같이 있다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같아 보이지만 이럴 때 판단하는 게 분포 비율이라고요. 그래서 A는 각각 두 개, 한 개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C는 압도적으로 A가 많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념 정리할게요. 개체군에서 군집으로 갔고요. 자, 군집에서 생태계로 가니까 군집에 이제 환경 요소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을 쉽게 말씀드리면 뭐 사막 생태계, 또 뭐라고 할까요? 초원 생태계, 또 바다 생태계 이런 식으로 환경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냐, 생물이 다양하냐 이걸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이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개체군 내에서, 그다음에 종 다양성, 군집 내에서,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가 들어간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높을 때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 높다 또는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네요. 마지막 주제는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이제 보존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생물 다양성 보존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이 뭐냐,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소되는 원인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육 과정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어요. 그래서 외래종의 도입, 그리고 서식지가 단편화되는 것, 그리고 남획, 포획 중에서 이제 남획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개인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레벨에서 이제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요 파트는 어떤 것을 외우거나 지엽적인 것을 뭐 암기해가지고 빠르게 푸는 내용이 아니라 각각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실 때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이제 좀 어색한 자료들이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성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시고 가장 합리적인 답을 유추를 해내시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다시 너무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나름의 경험치를 축적해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생태계와 상호작용, 대단원, 오단원 이야기를 조금 급하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론적인, 개념적인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실전 문제들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될 테고 하겠지만 일단 급하게나마 주요 개념들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훨씬 더 열심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이제 끝나고 여러분이 수험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부담을 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위기의식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